요게 하나로 지금 범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요거 하나 딱 박는 순간 여기까지 다 갈아야 된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근데 이 그랜저의 외관이 공개가 된 지 꽤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신차 공개가 되면 가장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랜저를 못 보여드려서 마음속으로 좀 뭔가 그 응어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못 보여드렸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랜저를 계약하셨던 분들은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신형 그랜저의 외관이랑 실내를 직접 둘러보셨을 겁니다. 이 프리뷰 행사는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사를 되게 이제 현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신형 그랜저의 이 실물을 실제 계약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외부 보안을 걸어놨던 거예요. 프리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신형 그랜저 요거 테스트카 위장막을 씌우든지 혹은 위장막을 이렇게 벗긴 상태면 이 커브를 좀 씌워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랜저를 이제 안 찾은 게 아니에요.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몇 날 며칠 막 차 세네 대 해가지고 기름값 다 버려가면서 막 돌아다녀서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대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도 저희가 공개를 한 그날 왔더니 커버가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찍는다 이러고 말았는데, 프리뷰 행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이제 외부 보안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커버를 지금 제거를 해놔서 이제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의 외관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 합니다. 댓글로 뭐 이거 현대가 깔아줬느니 누가 깔아줬느니 이런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깔아준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잡았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게 저희가 또 하나의 해운이 뭐냐면 이 그랜저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공개됐던 오피셜에 나왔던 그랜저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고서 뭔가 이 그랜저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자세히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차량은 이번 신형 그랜저의 약간 에디션처럼 나오는 모델입니다. 블랙 잉크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크롬이 빠지고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된 그런 신형 그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다른지 아마 여러분들께 최초로 블랙 에디션, 블랙 잉크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 뭐 다 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신형 그랜저의 실물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실제 계약자분들이 반응이 조금 나뉜다고 합니다. 프리뷰 행사를 참석해서 신형 그랜저를 보고 오신 분들이 반 정도는 아리송하다, 생각보다 좀 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반은 괜찮다, 되게 좀 멋지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헤드램프 있고 앞범퍼, 뭐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라인들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신형 그랜저의 느낌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자동차의 느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랜저를 딱 보면서 느낀 게,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동차 디자인과 다르게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옆에 지금 이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제네시스가 있는데 뭐 헤드램프, 범퍼, 뭐 본넷, 라디에이터 그릴,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랜저는 어떤가요? 뭔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이나 사진, 그리고 실물로 바라보신 분들도 워낙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아리송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도 이 신형 그랜저의 위장막을 봤을 때 조금 너무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좀 심심하지 않을까? 물론 웅장한 느낌은 들겠지만 살짝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느낌이 범퍼예요. 뭔가 하나로 좀 이어져 있지 않나요? 실물로 바라본 그랜저는 간결한, 심플하면서도 라인을 포인트로 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의 이 범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실제로도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위장막을 벗겨놓고 보니까 이 전면부의 볼륨감이 생각보다 좀 센데?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일단 이 앞에 이 상단에 있는 범퍼 끝이 데일라이트와 본넷과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살짝 조약돌처럼 볼륨감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이 조약돌 느낌의 범퍼에서 안으로 슬림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심심해 보이고 평범해 볼 수 있는 범퍼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또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 밑에 프론트 범퍼는 살짝 밑으로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범퍼의 이 문양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 크기가 좀 변형이 있는 거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크기의 변형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 이게 하나로 지금 범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하나 딱 박는 순간 여기까지 다 갈아야 된다. 살짝 좀 부품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까지도 지금 범퍼의 라인이 쭉 이어져 있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 요즘 보면은 디자인을 조금 해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HG 그랜저거든요. HG 그랜저 보면은 이게 주차 센서예요. 센서들이 앞 범퍼에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디자인을 살짝 해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종기가 난 듯한, 여드름이 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신형 그랜저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센서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다 안에 가려져 있어서 센서들이 티가 안 나고 범퍼 안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도 튀지 않게 되게 슬림하게 작게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 적용해서 집어넣은 느낌이 듭니다. 저리 밑에 범퍼 하단에는 약간 플라스틱으로 가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낮은 지하 주차장이나 높은 방지턱 지나갈 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버가 이 밑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일라이트를 보면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쭉 이어져 있는 긴 데일라이트잖아요. 이게 스타리아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스타리아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얇은 데일라이트가 쭉 들어가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고 안쪽에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일라이트의 라인은 훨씬 더 얇게 들어가 있어요. 밤에 보면은 그 선이 되게 또렷하게 나와서 도로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는 아마 여기 끝까지 쭉 이어져 있겠지만 주간 주행등 때는 여기 중간이 안 들어옵니다. 요 끝에만 들어오고 방향 지시등은 이쪽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근데 좀 재미난 게 이 위쪽을 보면요, 약간 고무홀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이쪽 위에 트렁크 부분을 열고 닫을 때 보호하기 위해 이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끝에까지 고무 몰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이 본넷이 어때요? 끝에까지 뭐 G90처럼 뭐 크렘실 후드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좌우 휀단은 굉장히 이제 볼륨감처럼 빵빵하게 뽑아내고 중간에 있는 본넷은 살짝 봉오리처럼 쏟아져 있죠. 이 느낌 어디서 많이 받느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좀 고급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라인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아직 테스트카라 그런지 탄차가 조금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본넷은 위로 올라와 있고 휀단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단차도 되게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양산되는 차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랜저를 보면은 전면부가 되게 조약돌처럼 잘 다듬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따로 튀는 부분들을 다 억제를 하고 간단하게 범퍼 하나, 뭐 데일라이트 하나, 본넷 하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간 게 포인트인데 현대 신형 엠블럼도 되게 슬림하고 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되게 그랜저의 이 비율이 독일 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랜저가 원래 전륜 구동이거든요. 전륜 구동차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구동 축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반대로 독일 세단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급 세단 하면은 프론트 오버행이 짧은 그런 비율을 가진 차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저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독일 차를 보는 듯한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끊겨 있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라인이 되게 예쁘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헤드램프 밑에 보면은 약간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마찬가지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안에는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얘가 아까 블랙 잉크 에디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커버가 크롬인데 얘는 지금 이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라인들도 다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되게 훌륭해요. 살짝 헤드램프 안쪽,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이 안쪽이 슬림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라인들이 조금 더 볼륨감이 살아나고 안쪽 헤드램프 안쪽으로 들어가서 웅장하면서도 퍼포먼스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차 센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장이 긴 차들은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앞쪽에만 센서가 있으면 이 측면이 제일 많이 긁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센서가 울리지 않아서 코너를 빠져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주차할 때 기둥에 이 부분이 많이 긁히는데 신형 그랜저에는 이 부분에도 주차 센서가 있어서 사각지대를 조금 최소화하려고 한 느낌이 듭니다. 자, 측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죠.
G80보다도 길고요. K8보다도 깁니다. 그리고 전고는 훨씬 낮아졌죠. 전장을 대충 보아도 5m가 훌쩍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G80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죠. 전장은 이전 IG와 비교해서 45mm가 길어졌고요. 전폭은 15mm, 휠베이스가 10mm가 늘어나고 전고는 10mm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좀 더 길어 보이고 전고는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겁니다. G80보다도 전장이 훨씬 더 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게다가 G80은 후륜 구동이에요. 이 얘기는 실내 공간, 뒷좌석 공간은 G80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 그랜저를 딱 보고 느낀 게 되게 라인이 날렵하다. 와, 이거 이 정도까지 캐릭터 라인에 힘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옆에 보면 지금 위 상단 쪽에 거의 벨트 라인까지 캐릭터 라인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와일드하고 좀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캐릭터 라인 위로 올라가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 외판이 바깥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휀다를 자세히 보면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웅장하다라는 느낌을 줄 뿐만이 아니라 뒤쪽 휀다가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 휀다가 튀어나오면 또 어디가 장점이냐면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휠, 어디서 못 보던 휠인데 이게 이제 블랙 잉크 에디션 휠이라는 뭐 얘기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오토 플러시도 보면 이 밑에 크롬이거든요. 근데 얘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뭐 이쪽 A 필러, B 필러, C 필러까지 크롬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는 크롬인 것 같은데 테스트카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요 측면에 있는 요 라인이나 이 범퍼까지 이어져 있는 요 라인은 갓그랜저에 있는 그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옛날 그랜저들의 오마주한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프레임 리스토어가 적용됐죠. 요거는 이제 XG에 들어가 있었던 프레임리스 도어인데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단점도 되게 분명해요. 잘 못 만드는 곳은 물이 셀 수도 있고요. 풍절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세단의 프레임리스 도어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에는 과감하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무슨 생각으로 넣었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지만 여기 유리의 두께가요. 전면도 그렇지만 G80이나 K8보다 훨씬 두꺼운 유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거를 주행을 해본 연구원분들의 말에 따르면 G90과 거의 비슷한 정숙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차급을 좀 나누잖아요. 같은 차라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는 고급스럽고 옵션이 조금 빠진 차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풍절음이나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나 풀옵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안락한 실내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시트 포지션도 바뀌었다고 해요. 얘가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이 엔진의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시트 포지션도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 K8 여러분들 타보셨던 분들이면 다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약간 시트가 뭔가 이 차 밑으로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약간 뭔가 도어나 대시보드가 위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번 신형 그랜저도 이 K8과 시트 포지션이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는 너무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실내 좀 더 자세히 보이는 그랜저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외관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보면은 차가 굉장히 길어지고 뒷좌석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C필러, 요게 이제 뭐 갓그랜저를 오마주해서 나왔다,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하고 쿼터 글라스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게 단순히 갓그랜저를 오마주한 거를 떠나서 뒷좌석의 이 헤드룸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뭐 쿠페형 세단, 뭐 약간 스포티하게 만든다 그래서 C필러가 굉장히 날렵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HG 그랜저거든요. 이 C필러가 어때요? 되게 슬림하게 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신형 그랜저는 옛날의 세단들처럼 투박하게 기역자로 위로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IG 그랜저 때도 약간 헤드룸이 답답하다라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차가 엔진이 이제 밑으로 좀 배치하면서 시트 포지션이 다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고도 무려 10mm
내려갔다고 하면 더 좁은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위로 조금 올려서 이 헤드룸도 확보를 했고, 또 이게 쿼터글라스가 엄청 개방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나쁘진 않거든요. 보통 고급 세단들이 이런 각진 C필러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가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딱 이 뒤에 보면은 뒤쪽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길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정말 엄청 긴데요. 이게 일단은 휠 베이스나 그 다음에 전장이 길어진 역할도 있지만 뭐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어졌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게 뒤에가 길어지면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이 트렁크, 그러니까 이 후면부 밑에가 방지턱이나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는 세단들이 말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형 그랜저를 자세히 보면 이 뒤에가 살짝 위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꺼벅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밑에 약간 블랙으로 포인트를 줘서 무게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검은색 라인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차가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좀 준 겁니다. 살짝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후면부 보면은 여기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차 센서가 이 검은 색깔 T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방향 지시등이 안 보여요. 여기 쭉 있는 데일라이트는 미등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등은 앞에 있는 데일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일자로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향 지시등은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되게 슬림하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다 보면은 티가 하나도 안 나고, 하단에 있는 이 범퍼 디자인도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 위에가 듀약돌처럼 좀 볼록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둥글둥글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밑에 끝에 범퍼를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해서 약간 와일드한 느낌도 좀 준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 등이 되게 얇게 들어가 있어요. 끝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에 보면 되게 존재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테일램프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자, HG 그랜저, 그 다음에 NF 소나타, 테일램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커다란 테일램프를 압축해서 하나의 라인으로 슬림하게 연결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랜저를 보면 그냥 깔끔하다 이런 느낌과 하나는 좀 이질감이 든다 이런 느낌이 동시에 드는 이유도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조금은 드는 거죠. 좀 평범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평범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이쪽에 이 C필러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평범하지 않냐면, 근데 트렁크는 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필러의 뒤쪽 휀다와 범퍼가 유격이 조금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그냥 이 7시리즈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그랜저는 어때요? 이쪽 휀다와 트렁크가 피팅 라인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름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인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집어넣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스포츠백처럼 이 뒷유리가 다 열릴 것 같지만 뒷유리가 다 열리진 않고 이쪽 트렁크 부분만 열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 후면부 조그맣게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도 보일랑 말랑 되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또 재미난 게 이 밑에도 몰딩이 하나 쭉 들어가 있어요. 검은 색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기 몰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 숨긴 몰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형 그랜저의 디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플레잉크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나오는 일반 그랜저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저희가 IG 그랜저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두 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14일 날 런칭 행사를 하니까 그때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보여드리고, 요 다른 컬러나 좀 다른 옵션들이 있는 그랜저를 좀 찾으면 그때도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짜라란! 여러분, 드디어 우파몰에 방향계의 명품 뒷 프로젝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방향제 라인업이죠? 종류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블, 디버니, 디릴라고, 디코끼용 이렇게 4가지의 방향제가 있는데 방향제마다 각각 색상도 총 6가지, 그리고 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정말 다양한 향이 있습니다.
직접 시향을 해봤는데요. 굿굿 베리굿. 본품을 하나 구매해주시면 하나가 가는데 이 안에 총 2개의 리필킷이 들어있거든요. 리필킷을 하나를 더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박스로 가는데요. 이 박스 안에 총 2박스 리필킷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총 4개가 가는 거네요. 또 디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주차 번호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접착제를 부착을 하시고 그 차량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지 않고 레고처럼 끼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각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번호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명품 방향제인 디프로젝트가 입점을 했으니 우파몰에 놀러와주세요.